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격변의 시간, 격변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훗날 지금의 과정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이런 혼란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혼란이 과연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하고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면서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개인과 일가의 욕망, 욕심 그런 부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력의 손실, 국부의 감소, 경제 침체, 화폐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연대감이 있고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한 각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한 그 구성원도 같이 발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4.19, 87년 민주화, 항쟁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임기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없애자라고 입법을 해두려고 한 것을 38명이 반대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같은 당에서 배출한 차기 지도자가 나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 38명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주에 한 명씩 뽑지 않습니까? 주에 2명씩. 그게 100명인데요. 그분들이 만약에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만 바라봤다면 반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국민, 자기 주위에 있는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받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내가 집권했을 때 부채 한도 없이 무제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죠. 그것을 제어한 겁니다. 제어 장치가 있는 거예요. 구성원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바라보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났고 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났고 14일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식적인 사과문이나 반성문, 대국민 향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전체 108명이 모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총선에서 졌을 때는 사과하고 국가를 내란을 일으키고 위헌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이 날 그런 내란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나 반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 검사 출신. 모르겠어요. 저는 검찰이 이념상 보수인지 진영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심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국익을 보고 법의 잣대에 올바르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사법부, 판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행정과 검찰이 많은 시간을 국정을 운영을 해왔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계를 부딪혔고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으로도 안 되는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3분에 대한 거,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과정을 겪고
다시 행정부로 올려두려고 합니다. 내라는 대통령의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아내의 문제입니다. 의혹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여당 국민의힘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고. 그런데 다시 협의를 해서 올려라. 내란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협의를 해라. 그게 협의의 대상인가도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이해 충돌이 너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0.73% 우위로. 그랬으면 그 당시에 소수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103명. 그러면 국민들한테 행정을 잘 하셔서 중간 평가받는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국민들한테 납득하게 하셨어야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을 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정하시면 안 되죠.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행정부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해충돌이 있잖아요. 사장님 좀 고급스러운 걸로 드려요. 네? 어떤 거 있어요? 그냥 이건 단순하게 색깔만 있는 거고요. 의혹이 의혹을 이런 계속 것들이 있어요. 이어가는 상황. 그런 거를 지켜봐야만 되는 국민들. 저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오로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일가와 일부 기득권만 더 많은 권력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적군이 아니에요. 무능한 아군의 장수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아군을 전멸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개인성이 잘못됐을 때 국가가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공동 담화문을 할 때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당정 협의회를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사람만 바뀌었지. 그런데 후자는 되고 전자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하실까요?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한동훈 대표가 경솔했던 건 맞아요. 네.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배제한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판단은 잘못된 거죠. 몇개 들은 거죠? 500장이에요. 한 박스가 한 박스가. 5 정치 경력이 짧아서 전문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는 봅니다. 또 하나하고 원래 쓰는 게 이런 거 있나? 파란색이요? 네. 이거 얼마짜리죠? 33,000원. 국민들이 불의에 대항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둘로 나눠져서 서로 날만 새면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헌법 이외의 권한을 행사해서 나라를 잘못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 250g짜리예요. 보통 그걸 많이 쓰시거든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행동, 국민이 한 혁명, 이것은 법이 단죄한 적이 없어요. 4.19 때도 그랬고 87년 민주항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고대 한번 국민한테는 심판을 묻지 않아요. 그거는 프랑스 혁명이든 외국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저항의 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자, 국가 반란에 대해서 국민이 바로 세우는 혁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대고 말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죠? 법조계의 국정 수행 능력은 한계에 와 있다. 얘가 30cm고요. 저는 또 그다음에 이공계, 15cm요. 과학계, 의료계, 공학계 그쪽 전문가분들도 15위에 30 바로 30이에요. 예.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업자예요. 부동산 개발업자. 이렇게 나시면 머스크 대기업 세워아니에요. 실물 경제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지도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회사, 증권 관련업에 있던 사람들이 장관으로 갔어요. 당신 고른 거예요? 수첩? 그것이 꼭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물 경제에서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갈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토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AI 산업이 대세가 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좋아요. 잘 딸치죠. 이거 몇 편이요? 뚜껑이 없어가지고. 몇 편이 있구나. 여보세요? 이공계에 계신 분들한테 뚜껑 못 쓰시면 저는 좀 더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쓰시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뚜껑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저도 문과 출신이에요. 상대 회계학과. 그런데 다 하셨을까요? 저거. 이공계 쪽에서 그래. 나라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 과도기적 시기, 혼란의 시기는 짧을수록 좋다. 너무 많은 국부가 손실된다. 길을수록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5조씩 국부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틀이면 10조예요. 10조면 충청북도 1년 예산이고
대구시 1년 예산이에요. 충청북도 1년 예산이 이틀 만에 날아간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분들과 야당의 국회의원분들 자신의 이익과 욕망, 욕심만 보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와 국익을 보셔야 돼. 판단할 때. 그래야 다음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잊지 않습니다. 살면서 망각이 제일 힘든 거예요. 1년이면 잃어버린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좌우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인생이. 공동체 연대감이 강화돼서 발전하고, 공동체가 발전하는 만큼 공동체를 구성한 구성원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국가, 그런 사회. 저는 신민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는 베이스, 토양에도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바탕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너무 많은 희생을 국민들이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으니 그 기간을 최소화하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